돌반지 안 팔길 잘했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시대입니다. 하지만 제목에 붙은 720만 원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한국에서 내가 체감하는 금값으로 받아들이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골드만삭스가 2026년 12월 금 가격을 온스당 900달러로 상향 전망했고 그 숫자를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700만 원대 중후반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900달러의 원 달러 환율을 479원으로 단순 곱하면 1온스가 약 724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온스가 아니라 그램과 한돈이고 또 한국 시장에서는 KRX 금시장 가격, 실물 인출 시 부가세, 그리고 금은방, 주얼리 유통 마진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국제 금값 환율, 국내 거래 가격, 실물, 주얼리 프리미엄을 층층이 분해해야 합니다. 숫자로 현실감을 잡아보죠. 마지막 거래일인 2025년 12월 12일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298달러 수준으로 집계됐고 같은 시기 국내 금 시세는 24K 기준 일지당 약 20만 원대 초반에서 움직였습니다. 단순 환산을 해보면 298달러를 1온스로 나누면 일지당 약 138.2달러이고 여기에 479원을 곱하면 일지당 약 20만 4천 원입니다. 즉 달러 금값 부 환율로 계산한 원화 환산값과 한국의 현물 거래 레벨이 지금도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골드만삭스 전망치사 900달러가 추가 상승처럼 보이지만 한국 투자자에게는 그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이미 2025년의 랠리와 고환율 환경 속에서 선반영되어 체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골드만삭스가 900달러를 꺼내든 이유는 단순한 차트 낙관이 아니라 수급 구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 골드만삭스는 2016년 전망치를 300달러에서 900달러로 올리면서 서방권 금 ETF 자금 유입과 중앙은행 매입 지속을 핵심 근거로 들었고 연준이 2026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누적으로 100bp 인하하는 경로를 가정했습니다. 즉, 금리 하락 무이자 자산인 금의 상대 매력 상승 ETF 보유 증가라는 전통적 연결고리가 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그림입니다. 동시에 중앙은행 쪽은 지정학 제재 리스크 이후 달러 비중을 줄이려는 구조적 흐름이 남아있고 세계금협회 설문에서도 향후 12개월 전 세계중앙은행 금 보유가 늘 것이라는 응답이 9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동시에 살아있으면 민간 투자자들의 금 보유 비중이 아직 낮다는 점까지 결합되며 조금만 추가 유입이 와도 가격이 튄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다만 한국 시청자에게 가장 실전적인 쟁점은 900달러가 오면 내 금값이 무조건 720만 원으로 간다가 아닙니다. 환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체감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900달러라도 환율이 350원으로 내려가면 일지 환산값은 약 21만 2천 원 수준이고 300원으로 내려가면 약 20만 5천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반대로 600원으로 올라가면 일지 환산값이 약 25만 2천 원까지 뛰어버립니다. 즉, 한국 투자자는 금의 방향만 맞춰서는 성적표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달러 금값과 원달러의 조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영상의 헤드라인을 과열된 예언으로 치부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내년까지 무조건 폭등으로 단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핵심은 조건입니다. 900달러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1. 중앙은행 매입이 둔화되지 않고 2. 금 ETF 보유가 금리 인하 국면에서 다시 증가하며 3. 달러 강세가 금의 달러 가격을 억누르지 않을 정도로 완화되거나 혹은 지정학 리스크가 안전자산 수요를 계속 자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에게는 여기에 4. 환율의 방향성과 5. 국내 프리미엄, 유통 구조까지 추가 변수로 얹힙니다. 일부에서는 먼저 숫자의 의미를 온스 900달러, 원화 720만 원대라는 단순 환산으로 이해하되 실제 계좌 실물 체감 가격은 환율과 국내 구조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는 프레임을 세워두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골드만삭스 논리의 두 축을 더 촘촘히 해부하고 한국 투자자가 체크해야 할 지표를 실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의 2026년 12월 4 $900라는 숫자를 예언이 아니라 수급 구조 모델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전망은 차트가 아니라 두 개의 엔진, 즉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수와 금리 인하 국면에서의 ETF 복귀를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입니다. 세계금협회는 최근 설문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95%에 달한다고 밝혔고, 응답 중앙은행의 43%는 자신들의 금 보유도 늘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최근 3년 연속 연간 1.0톤 이상을 순매수하며 과거 10년 평균 대비 속도가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갔다고 WGC가 정리합니다. 이 속도의 변화가 가격 레벨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수요는 개인 기관의 단기 심리처럼 쉽게 꺼졌다 켜지지 않고 외환 보유 전략이라는 장기 의사 결정에 의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보는 그림도 같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골드만 보고서 핵심은 신흥국 중앙은행이 달러 편중을 줄이는 구조적 다변화가 이어질 것이며, 중앙은행 순매수를 2025년 평균 80톤, 2026년 평균 70톤 수준으로 가정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여기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누가 사고 있나가 아니라 중앙은행 매입이 줄어드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났는가입니다. WGC의 월간 분기 통계, IMF 보고 데이터,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보유고 공시가 그 힌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WGC는 2025년 8월 한 달에만 중앙은행들이 순매수 19톤을 추가했다고 정리합니다. 즉, 중앙은행 엔진은 과거에도 샀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사는 흐름이 확인될 때 가격의 하방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엔진은 금리와 ETF입니다. 금은 이자가 없는 자산이라서 금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상대 매력이 달라집니다. 특히 금 ETF는 금리 달러 리스크의 교차점에서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가격을 가속시킵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준 로이터는 현물 금이 7주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며 온스당 286.35달러 수준을 기록했고, 시장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내년에 2회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는 반면 연준의 점도표는 1회 인하에 가깝게 제시됐다는 대목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금의 변동성 구간을 만듭니다. 만약 경제지표 둔화로 시장의 인하 기대가 강화되면 달러가 약해지고 실질 금리가 내려가며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거나 고용이 과열되면 인하 기대, 후퇴 달러 반등 ETF 유입 둔화가 나오며 금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00달러 시나리오를 평가할 때는 연준이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시장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인하를 반영하느냐가 더 실전적입니다. 그 다음은 포지셔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금 포지션이 낮은 편이라고 보면서 중앙은행 매수와 ETF 수요 회복이 결합될 경우 4,900달러를 넘어서는 추가 상방도 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에 수요의 실제 온도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WGC의 총 수요 통계가 있습니다. ING는 WGC 데이터를 인용해 2025년 3분기 글로벌 금 수요가 1,313톤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였다고 정리했습니다. 중앙은행과 투자 수요가 함께 강해질 때 가격이 레벨업되는 전형적인 조건입니다. 이제 한국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 논리를 원화 수익률로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은 국제 금값만 보지 말고 반드시 달러 금값의 원 달러를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물 금이사 286달러 부근이고 원 달러가 1,480원대라면 단순 환산으로 일지당 원화 기준선이 20만 원대 초반에서 계산됩니다. 여기서 국내 체감 가격을 흔드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1. 환율의 방향. 달러 강세가 나오면 국제 금이 횡보해도 원화 금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2. 국내 프리미엄, KRX 금시장과 실물 유통 사이의 마진과 수급이 벌어지면 내가 사는 가격이 국제 시세와 달라집니다. 3. 거래 방식. KRX는 부가세 구조가 실물과 다르고
실물 인출 가공 단계에서 비용이 붙습니다. 따라서 900달러를 720만 원으로 받아쓰기 전에 본인이 투자하는 채널이 KRX인지 골드뱅킹인지 실물인지에 따라 목표값을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부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은행 엔진 점검. WGC 설문에서 95%가 증가 전망을 말했지만 실제 매입이 꺾이는지 확인하려면 월간 순매수 톤수 흐름을 보십시오. 둘째, ETF 엔진 점검.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지는 국면에서 서방권 ETF 보유가 실제로 증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연준 기대의 간극 점검. 시장이 2회 인하를 반영하지만 연준은 1회에 가깝다면 지표 한두 개에 따라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형 리스크 관리.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 금값 상승이 상쇄될 수 있고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금값 조정이 원화 기준에서 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매주 점검하면 900달러 같은 큰 숫자도 과장된 헤드라인이 아니라 조건부 시나리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